그다음에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저는 이번이 좀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마지막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다음에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저는 이번이 좀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마지막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게 왜냐면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 때문에 얘가 원래라면 입주가 끝났어야 되는데 지난 이제 갑작스러운 24년 9월 달에 대출 규제가 갑자기 금감원에서부터 좀 이게 은행권에서 있는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이게 발목을 잡으면서 아직 레이카운 동래야까지는 딱 여기까지는 좀 매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많이 없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볼까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이렇게 보면 지금 평수를 34평. 이건 또 단지마다 너무 편차가 좀 크긴 합니다. 7억 8천부터 1층 7억 8천 한 개 있네요. 저 다른 단지겠죠. 107동. 107동이면 1단지니까 요 라인이네. 여기서 107동이면 가운데이네. 여기 좀 뒤쪽이다 보니까 107동부터 뭐 이렇게 7억 8천부터 8억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가 지금 매물 자체는 3,800세대 대비 매매가 401개니까 매매 분위기는 살짝 아직까지는 조금 안 좋은 편이죠. 썩 좋다고 볼 수 없죠. 근데 전세가 요도 이제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직동 라인은 전세가 없어졌다 이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 얼마인지 볼까요? 전세가 4억부터 4억 5천 이렇게 있습니다. 확실히 그거보다는 조금 낫다, 그죠? 사실 약봉보다는. 네네. 그건 5억대 넘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좀 특이하게 또박이님도 워낙 잘 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2단 저는 당연히 온샘 초등학교가 있는 2단지가 대장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3단지로 오히려 선호하더라고요. 저도 3단지가 되지 않을 것 같던데. 왜? 입지적으로 보면 네네. 자, 여기 사는 분들이 과연 지하철을 어디 이용할까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가면은 3호선은 선호도가 떨어져요. 제가 여기 동네를 사니까 솔직히 3호선 라인은 1호선보다는 떨어지네. 북구를 넘어 다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북구를 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1호선을 타고 서면이나 부전 이쪽으로 다니지 이 호선은 거의 안 타요. 그러면 얘들이 1호선을 선호도가 높거든요. 물론 여기서 환승해가지고 동네로 가가지고 환승할 수는 있어요. 근데 3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명륜까지 충분히 걸을만 해요. 제가 걸어봤지만. 근데 솔직히 요 위에는 요까지 걷기가 생각보다 멀어요. 요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얘는 완전 평지. 얘는 조그만가 모르게 얘보다는 조금 막 구릉지한 느낌도 살짝 들고요. 동네 럭키가 나중에 된다면 바로 대장 옆이에요. 그래서 저는 3동이 계속 대장 노릇하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학군 소유에 있는 사람들 초등학교 옆이라 가지고 학부모들은 이제 조금 이런 데 선호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양정 우리가 얼마 전에 갔던 양정 1구역도 보면은 밑에 있는 아들과 위에 있는 아들 뭐 구릉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보면 밑에 있는 아들이 지하철이 가깝다 보니까 첫 번째도 그래도 아무래도 교통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가 약간 평지. 교통 평지, 그 다음에 이제 위에도 보면은 양정 같은 경우도, 양정 1구역 같은 경우도 위에 2단지가 구릉지인데 이제 학교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커뮤니티 시설이 아무래도 이쪽에 다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소유도가 부동산에서 있다라고 얘기해서 많이 사람들이 선호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지하철 가깝고 평지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단지가 가격에도 제일 좋게 봤습니다. 바로 대장 옆에 있는데 얘가 치고 나면 얘 영향 또 받을 거예요. 그래서 3단지가 인기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3호선과 4호선을 잘 이용할까? 생각보다 또 3호선이 여기에 지도에서는 바로 붙어있는 더블역세권 같아도 사실 여기서 3호선까지 진짜 멀잖아요. 좀 한참 걸어야 되잖아요. 또 이걸 타가지고 아니면은 어디입니까? 환승을 하려면은 3호선을 타고 이쪽으로 가더라도 연산 가잖아요. 연산 가가 또 환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를 살았고 제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1호선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같아도 그냥 좀 걸어가가지고 그냥 1호선 바로 또 왜냐하면 이 라인들이 생각보다는 상가들이 많아도 백화점들 상권이 나쁘지 않아요. 요 상권 선호도가 되게 높대요. 걷기도 좋고요. 최근 애들이 여기 들어오면서 여기 음식점들이 굉장히 핫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길이에요. 제 생각에 얘들이 여기
요까지 걷는 거랑 이거 걷는 거랑 별 음. 차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음. 대부분 이쪽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선 자체가. 아,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 네. 저희는 여기에 여기 있고 네. 여기에 이제 2단지, 3단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요런 데 상권이 좀 형성이 돼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네. 요쪽에 상권이 형성이 좋은 상권이 있다 보니까 요 네. 백화점도 있다 네. 보니까 여기 상권에 음. 힘을 많이 못 받네. 아, 그래. 많이 네. 어떤가 지금요? 지금 생각보다 별로 상권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냥 여기 건물 우리 저번에 임장 갈 때 여기 모여서 했잖아요. 네. 그냥 그 요쪽에 역 입구 쪽에 일부 조금 있고 음. 아직도 공실이 아직 있었던 걸로 좀 있구나. 봤었는데 보면 상가가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뭐 들어올 자리도 없다마는 좀 썰렁했어요. 이렇게 요 아직 임대 붙어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생각보다 이쪽이 안 차더라고요. 대단지인데 3,800세대인데. 그러니까. 예. 아 그래서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사실 그냥 사람들이 여기 상권을 더 많이 이용하겠다. 그래서 저도 네. 보면 그 당시에 과연 이 단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선호할까? 저는 이거 그 다음에 얘들도 가면은 요렇게 가요. 네. 요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가고. 그래서 저는 이 라인이 대장 라인이라고 봤거든요. 네. 대장 동선이라고 봤거든요. 네. 여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물론 3, 4호선을 이용하려면 이쪽으로 가겠지만 네. 그래도 저는 요 라인을 타고 1호선을 이용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렇네요. 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네. 봤었어요. 그래서 이쪽 상권이 굉장히 지금 보면 더 핫해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동래구의 미래, 네. 잠룡 네. 들어오기만 하면 대장이 되는 대장. 동래 럭키가 요 있으니까 3단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거고 네. 그 다음에 3단지 같은 경우에는 1호선 이용도도 높고 네. 롯데백화점, 네. 롯데마트 이용도도 높고 네. 여기 상권도 이용도가 높다 보니까 초등학교 조금 건너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좀 더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있었네요. 자, 그 사직동은 이제 요 질문이랑 답변하면서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레이카운티랑 우리 신호정비님이 이제 레이카운티 2단지랑 사직 롯데 클래식 금액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단지면은 대장, 예, 레이카운티 대장이죠. 대장 단지요. 예. 네. 레이카운티는 이제 2단지가 메인이고 네. 여기 아시아드 대로의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초등학교가 도로는 건너야 되지만 이 창신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직 롯데보다 좀 더 신축이고 대단지고. 그렇죠. 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네네. 연식은 누가 윈? 얘가 윈. 그렇죠. 단지수 얘가 윈. 네. 입지는 저는 제가 윈. 네. 잘 애매하죠, 그죠? 얘가 좋은 것도 있고 얘가 좋은 것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보면 네네. 이제 거기서 어떤 게 더 가격적인 면에서 더 메리트가 있고 더 좋냐는 거거든요. 네네. 질문이 가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냐예요. 네. 어떤 게 더 좋아질까 이거 아니겠어요? 좋아질까? 네. 지금 가격은 네. 레이카운트 2단지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얘가 네. 입주장이 지났다 보니까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2년이 안 그래도 돼서 그렇죠. 그냥 호가 네. 위주로 이래 나와 있죠. 실가격은 이제 2년 지나야 나오겠죠. 네. 그리고 또 1, 2등을 윈가 찾으자면은 동래와 연제구. 그죠? 동래 사직동과 연제구. 예.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동래 사직동 주소를 갖다 가는 사람이 더 선호가 조금 더 높을 거고. 네. 그래봤을 때 얘는 결국은 입지는 저쪽이 더 낫지만은 신축에 대한 가격 반응을 굉장히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미래요. 미래같이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로 그냥 꾸준히 유지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신축발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어느 정도 유지될 거고, 지금 입지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가져갈 거고. 진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진짜 거의 반반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진짜 결론은 뭐냐면 두 개 다 같이 가는데 네. 왜냐면 사직 롯데가 좀 더 네. 갖다 칩시다. 예. 그러면 레이카운트 2단지가 당연히 싼 거 같은데 하면서 갈 거고 또 레이카운트 2단지가 있으면 사직 롯데가 싼 거 같은데 하면서 갈 거란 말이죠. 결론은. 예. 근데 그 누군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또 요 대체 불가 학군지인 남학생 엄마들은 선택권이 이쪽으로 딱 오게 되니까 이쪽이다. 저도 한 이제 구축이라는 게 한 15년 넘어가면 구축이 되잖아요. 네. 똑같은 구축 상태에서는 저는 여기 윈이라고 네. 봐요. 입지니까. 네. 또 신축 사이에서는 이제 좀 왜냐면 전고점 자체가 네. 레이카운티는 13억이었거든요. 사직 롯데는 12억이었고 그래서 전고점만 보면 또 레이카운티가 높았고 아직은 입주 2년 차가 도래하지 않아서 매물 가격만 나왔는데 11억 2천이 제일 싼 가격이거든요. 중층 기준으로 11억 12억 이래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 보면 되죠. 제가 이제 연식이 이제 좀 됐잖아요. 몇 년 차요?
레이카운티요? 아니 사진 롯데? 사직 롯데가. 사진 롯데가 꽤 되진 9년 차. 9년 차. 이제 10년 차가 고테나니까 저런 거지. 제가 신축했다면 제가 더 높을 거예요. 그렇겠죠, 또. 그죠. 네. 그래 보면 돼. 입지가 좋아. 세대수도 솔직히 얘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제가 높거든요. 그래도 네. 만약에 똑같은 신축했다면 제가 저는 더 그렇겠죠. 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이제 10년이 넘어가 버리면 네. 뭐 사직 롯데가 좀 더 갈 수 있겠죠. 이제 같아요. 결국에는 같이 늙어가면. 맞습니다. 네. 근데 10년 이전에는 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갈 것 같고. 한 제도 신축가로 10년까지는 충분히 가격방을 하면서 잘 갈 거라고 봅니다. 레이카운티도. 네. 레이카운티보다 한 단계 앞서서 들어왔던 게 동네 레미안이잖아요. 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네. 정고점 자체는 예. 이제 사직 롯데보다 조금 앞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직 롯데가 방어가 더 좋잖아요. 네. 그래 보면 맞아요. 이제 또 여기서 3년, 5년이 지나면 이 레이카운티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처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물어본다면 그냥 요 세 개 다 좋으니까 특별히 남학생 학군지가 있어서 사직 롯데를 가야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셋 중에 금매를 잡는 게 가장 좋다. 들고 있다면 굳이 내가 뭐 지금 시국에 빨리 팔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보통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드립니다. 사직 쌍용 그 플래티넘 아시아드가 여기도 사실 세대수가 작지 않아요. 그렇죠. 914세대고요. 연식도 괜찮습니다. 6년 차고 그 다음에 요거 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부동산을 많은 지역을 보고 오랜 시간을 있었다면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경기가 좋을 때는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갭이 오히려 좁아져요. 좋을 때는. 근데 경기가 나쁠 때는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추정해서 가죠. 어떻게 보면 쌍용 플래티넘 신축이거든요. 네. 저 당시에 저 아파트 저도 관심 있어서 굉장히 많아요. 지주택 우리가 성공단지인데 네. 그러면 물론 세대수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주복이죠 제가. 약간 높던데 굉장히. 네. 주복인가? 주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만. 요 정도? 그래서 동간이 이런 것도 조금은 조금 단점이에요. 동간도 많이 붙어 있고 그런 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바로 같이 옆에 붙어 있고 세대수 크게 뭐 여도 대단지고 훨씬 더 연식도 봐도 좋은데도 사직 롯데만 지금보다 좀 싸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가격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아무래도 브랜드랑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음. 이거잖아요. 매물 대비 사는 사람이 작다 보니까 매물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상징성 있고 브랜드 있는 데를 사는 거고 이제 상승장에서는 매물 대비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고. 좀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사직 동네에서는 이 두 개가 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사실 같이 가는데 이제 사직 롯데를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내륙대장 사직 롯데와 뭐 해운대 이렇게 비교를 하는 여기에 그래도 사람들 입방아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핵심인데 사실 딱 길 건너면 요 사직역 삼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 1, 2차 있잖아요. 요거라든지 이 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가 하락장에서는 뭐라냐면 이 두 개랑 얘들이랑은 급 자체가 다르다. 왜 다르냐? 요거초를 못 가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급을 나누거든요. 근데 상승장에는 이 갭이 좀 붙어갔잖아요. 그 많이 추정해서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락장에 오히려 이제 이게 6억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거 좀 사놓는 것도 가성비 투자로는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많이 했었죠. 신축인데 확실히 샤롯데가 진짜 가격방을 잘한다 그죠. 삼정이라든지 방금 말씀한 이편은 저러는 거예요. 연식도 신축발인데도 7억 대는 9억 9천까지 잡히는 거고 뭐. 부산 하락장에 제일 가격 방어를 잘한 게 사직 롯데입니다. 그래서 사직 롯데를 보면서 조금 부산이 어느 정도 좀 빠질지 이런 걸 좀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투자로는 이게 참 웃긴 게 실거주냐 하면 사직 롯데지만 투자라면 이게 실제 그 매물 가격을 보면 1억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사직 쌍용 가라 이게 된다니까. 투자금 자체가 1억이 탁 작게 들어가 그게 되거든요. 또 시장이 확 좋아지 말씀대로 좋아지면 또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가니까. 자, 그리고 그 아시아드 라인과 요 아시아드 사직동 라인이죠. 그러니까 명륜동과 사직동 어디가 좋아질까요? 차이도 좋아질까?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